지난 25일 대전의 한 저수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투신 장면을 목격하고 지체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구조했는데 거센 물살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시민을 구한 이영학 경장을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네, 함께 사는 세상. 지난 주말이었는데요. 대전의 한 저수지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있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지금 화면에도 보였지만 몸을 던져서 구출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요. 경찰의 발이 왜 빨라야 하는가, 왜 적기에 그곳에 있어야 하는가가 명징하게 드러난 사건이에요. 형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내 동생이 20대 남성인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러 나갔습니다. 제발 좀 구해주세요. 그럼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대청호 쪽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동생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니까 반대쪽으로 나왔어요. 유성구에 있는 방동 저수지 쪽으로 간 게 확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청호가 아니라 방동 저수지구나. 제일 가까운 파출소 어디야? 진잔 파출소예요. 예. 진잔 파출소에 출동해. 그 2명의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방동 저수지 가운데 다리가 있고요. 그 다리 한가운데서 20대 남성이 정말 투신해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이영학 경장이 물로 뛰어들었고요. 이 남성을 살려냈습니다. 지금 좀 화면 보면 긴급하게 이제 움직였던 화면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저수지 다리 위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한 남성, 이를 목격한 경찰, 정말 이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출동 당시 그 상황을 이영학 경장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수지가 좀 큰데 네. 거기를 관통하는 대교가 있어요. 좀 자살 신고가 몇 번 들어왔던 곳이기도 하고 혹시나 해서 한번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한번 가본 거거든요. 가봤더니 다리 난간에 기대어서 이제 매달려 있었거든요. 저희를 네. 보자마자 좀 물 쪽으로 더 기울여 있는 채로 결심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 순간이 너무 좀 짧고 급박해가지고 안전 선택을 바로 했기 때문에 거의 처음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네. 이쪽 지점으로 빠진 것 같은데 보이기라도 했으면 이제 구조대를 기다리거나 이런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구명하는 근데 보이지가 않고 당시에 좀 의식도 희미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신고받고 그 저수지까지 갔는데 이 발견을 했어요. 근데 경찰이 다가가니까 그 다리 위에서 오히려 이제 저수지로 몸을 더 기울였다는 거예요.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네요. 네, 발견됐을 때부터요. 난간이 이미 다리 쪽 바깥으로 나가 있었, 다리가 난간 바깥쪽으로 나가 있었다고 하고요. 등은 물 쪽으로 안쪽으로 이제 얼굴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순찰차가 다가오니까 점점점 거부감을 많이 나타내면서 몸이 더 물 쪽으로 가까워졌다고 하는데요. 별로 안 좋은 시도를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몇 마디 말을 붙이려고 했었는데 어느 처음부터라도 거부감을 너무 많이 나타냈었던 탓이었는지 몇 분 후에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물속에 딱 뛰어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식도 흐려 보이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수면제를 이제 복용을 한 상태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면제가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 지금 뭐 상황을 봐서는 경찰도 아마 저렇게 가서 왜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설득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저 사람이 좀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미 저 지금 남성은 몸이 기운 상태였고 바로 시도하다 보니까 설득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뭐 지난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7일경에 울산대교에서 두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거기 그 울산 동부경찰서 전화지구대 그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했잖아요. 그때 이제 네고시에이터라고 그러죠. 위기협상팀 또 뭐 그 직원들도 한 2명 도착해가지고 겨우 해서 딸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어머니 이렇게 왔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고 대화가 가능했을 때 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아마 수면제를 미리 복용한 상태에서 대화 자체가 안 됐던 상황이라 뭐 이 경우는 네고시에이터 그 위기협상팀 이런 부분들은 소용이 없겠죠. 예.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바로 눈앞에서 이 투신 장면을 이제 목격했습니다. 이영학 경장이요. 정말 가슴이 이제 철렁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지체 없이 바로 뛰어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 그 얘기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돌아서 내려가기에는 한참을 뛰어가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그죠. 너무 늦을 것 같고 그래서 살려내려면 지금밖에 없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들어가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어요. 다리 교각 쪽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물살이 좀 빠르게 흐르더라고요. 다행히 네. 그 요조자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몸이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정신도 제대로 번쩍 들었나 이렇게 발장구도 치고 그래서 다행히 쉽게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갈 수 있었어요. 구명하는 일단 저한테 끼우고 네. 가가지고 그분의 목 쪽을 제가 다른 손으로 잡아가지고 조금씩 이제 오다가 구조대에서 던져준 줄 달린 구명안을 이용해가지고 좀 수월하게 나올 수 있었어요. 그 지금 이제 빠진 순간에 이영학 경장은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바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각 근처라서 안 보였다라는 거죠. 네. 그분이 뛰어내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빨리 내려가지 않으면 찾을 수 없겠다는 판단을 했다는 건데 지금 잠깐 얘기 나왔죠. 다리 밑이 저 교각 쪽은 물살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위험합니다. 사실 수영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참 함부로 하기 어려운 건데 딱 그 순간에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있는 조장분 2인 1조지 않습니까? 내가 수영 좀 하니까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고서 얘기를 하고 들어가서 저렇게 이제 다 구조를 해놨는데 또 이 저 JTBC 쪽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도 남기셨네요. 이게 조장님이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나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나 때문에 그것도 참 죄송하고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그만큼 배려심이 많은 거죠. 아유,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이 저희가 설명을 하지만 다리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것 자체부터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다리가요 10m입니다. 10m. 예.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그 높이가 10m거든요. 예. 특전사 훈련 받을 때 딱 10m 아주 그 공중 훈련하는데 경찰이기 때문에 저 사람 지금 내가 안 뛰어내리면 구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뛰어내렸다고 하는데 본인 나중에 보니까 어휴 내가 이걸 어떻게 뛰어내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은 본인도 수영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한 게 아니고 다이빙도 처음 했답니다. 다이빙도 거의 해본 적이 없다 네. 합니다. 경찰의 어떤 프로의식으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구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뛰어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빠지면요. 이게 금방 안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면.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사람이 그 남성이 뛰어내렸고 안 보이니까 걱정이 엄청 됐겠죠. 그러니까 떨어진 위치만 기억을 했는데 네. 머리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 앵커님께서 지금 이 순간 그 네. 판단, 그 소름이 쫙 돋았는데요. 그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뛰어내렸지 않습니까? 예. 이 위치에 떨어졌지 그럼 그 옆으로 들어가야지 하고 뛰어내렸는데 안 올라오면 물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어떤 잠수 장비도 없잖아요. 그런데 참 천만다행인 것이 요 구조자가 물에 떨어진 순간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의식이 번쩍 돌아온 것 같아요. 예. 발장구를 치면서 물 위로 떠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1, 2분 만에 찾았어요. 그래서 손으로 목을 감고 이제 또 기슭까지 헤엄쳐 나와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에 구조대가 도착한 거예요. 예. 그래서 물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이 줄이 달린 구명환을 던지는 바람에 수월하게 구조할 수 있었다. 이게 뭔가 정말 예. 그러네요. 살려면 딱딱딱 맞은 거죠. 20대 남성도 사실 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저렇게 이제 뛰어들었지만 또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게 본능적으로 아마 이게 발버둥 쳤겠죠. 뭐 물장구보다는 이제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떠오르다 보니까 그걸 발견하게 됐고 지금 이영학 경장이 이제 발견해서 그것을 구조했단 말이죠. 그리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네. 다행인 거죠. 라고 했는데 아까 나오시는 거 봤잖아요. 걸어 나올 때 물을 좀 먹긴 했지만 의식도 있었고 질문할 때 대답도 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영학 경장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나 정신적으로라도 여러 가지라도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공감하는 마음도 어떤 좋은 경찰의 또 자세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올해로 이제 경찰이 된 지요. 이 4년 차가 됐다고 합니다. 이영학 경장 이 일을 겪으면서 새롭게 느끼고 또 새로운 다짐도 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포부도 들어봤습니다. 당시 뭐 무섭다는 생각은 못 했는데 나중에는 좀 이거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이 나중에는 들더라고요. 사실 사명감을 항상 마음속에 어디에 있었는지 저도 상황이 닥치니까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물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셨겠지만 직접 제가 이렇게 온기를 느끼고 나니까 앞으로 진짜 행복하게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까 시민들의 어려운 일들이
경찰이 볼 수 없는 마음 속에서도 있고 밖으로도 나타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시민들의 속마음까지도 가능하면 알아볼 수 있는 경찰관이 네. 되도록 노력을 해보려고요. 저는 그 온기라는 표현 있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의 어떤 따뜻함이 전해졌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건데 그 순간에 온기를 느꼈다잖아요. 온기를 느꼈고 살았구나. 그리고 예. 이 사람 행복해야 되겠다. 지금 그래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뭐 경찰들 좀 안 좋은 나쁜 소문도 많이 들리는데 항상 우리 이영학 경장은 사명감 갖고 해야 되겠다.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도 하고 또 중간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온기도 느끼고 또 시민들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예. 그런 경찰이 되고 싶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더 사명감이 뭔지 알게 되었다. 우리 김복준 의원님께서 한번 좀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m 높이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그 높이라고 하는데 다이빙도 해본 적도 없고 수영도 잘 못하는 그 경찰관이 주저하지 않고 뛰어내릴 수 있었던 거는 저 명백히 사명감입니다. 저 같으면 못 뛰어내릴 것 같아요. 이영학 경장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그러네요.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첫 사건이 저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생각이 나서 먹먹합니다. 그러네요. 저는 이제 이영학 경장의 온기란 얘기를 했는데 그 구하는 순간 온기를 느꼈다잖아요. 저는 20대 남성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그 남성이 이영학 씨의 온기를 느껴서 그야말로 좀 바라는 마음이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다시 좀 그 기운 차리고 새로운 어떤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